우리 새해에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토끼띠라고 한다면 꽤나 많은 걸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죠. 토끼띠의 지혜로 한 걸음 더 껑충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세종시와 함께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는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저로서는 2023년은 행정수도 그 이상의, 제가 요즘에 울트라 세종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세종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미래 전략 수도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기반을 든든하게 미래 전략 수도로서의 기반을 잡는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내년 이후가, 내년 내후년이 세종의 미래 100년을 가름주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2년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시장으로 당선이 되어서 시정 사기가 새롭게 출범했고, 또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됐고, 세종축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그리고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 유치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2023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소 좀 긴감은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상하게 알고자 하시는 요망에 비추어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 수도 세종을 완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적기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 및 교통 도로 인프라 및 정주 여건 확충 등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또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디지털 미디어 단지 조성 등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종시가 지방시대 분권 모델로서의 선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체계도, 세종시의 특별한 행정체계도 개편하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어진동, 나성동 주민센터를 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남면, 부강면에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시설을 확충, 개선함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특례 부여 및 행재정 분야에 대한 권한 이양을 통해서 정부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지방주도적 분권 모델을 세종시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족경제 도시를 만드는 데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더 똑똑하고 편리해진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SPC를 통해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도시 건설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도시, 시범도시에 도입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일생활권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똑똑건강존 및 AI 관제 상황실 운영, 세종N 그 앱 등 시민 건강과 안전, 편의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성장 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3년 내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 국제 대학생 사이버 보안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기회발전 특구의 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 광역형 자율주행버스를 운행시키고
자율주행 로봇 배송 실증 등을 통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우리 세종시에서부터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미래전략펀드를 조성해서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스마트 국가산단 승인, 고시와 보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국가산단 연사업위원회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 산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부간에 있는 일반 산단, 도시 첨단 산단을 구축하고요. 산단 인프라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하겠는데, 지금 세종시의 여러 기업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여러 군데에서 포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단이 오히려 좀 여력이 좀 없을 정도로 산단 조성에 내년부터 박차를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산단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소통관제를 운영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지원 체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상권 성장 대책 추진단도 운영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에 더 박차를 가하면서 전통시장의 편의시설도 개선하고 상가의 허용 용도를 지속적으로 그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100개를 구축할 겁니다. 이 100개 인큐베이팅 시설을 통해서 세종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세종 일자리 경제진흥원 설립도 내년 동에 추진할 것이고, 세종 신중년센터 재취업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신규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신중년층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풍요와 품격의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종예술의 전당에 100회 이상의 고품격 공연을 유치하고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도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세종문화예술회관에 다양한 전시와 공연, 그리고 시설, 주변 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트럭, 가치놀이 문화거리 및 연동면입니다. 연동면 문화발전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 국립박물관이 개관이 됩니다. 또 세종예술의 전당 소극장, 시립박물관, 장욱진 기념관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육도시로서의 세종시를 1단계 도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세계 대학 경기를 앞두고 우리 체육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체육회장님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금강의 파크골프장 완성이 됩니다. 간다비 빙상장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람동의 국민체육센터를 개장해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K4리그 축구단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설립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도 창단을 해서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고 우리 세종시가 수도다운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도 활성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품격 있고 매력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도 보다 종목을 확장시키면서 더 확충해 나가면서 우리 세종시가 외부인으로부터는 관광도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시티 투어를 운영하고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심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관광 코스를 개발, 그리고 공연 및 축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도 이런 기반을 통해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종축제를 시민과 예술인,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문화축제로 개최하고 조천의 복숭아축제를 북부권 최대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종에 작년에 선을 보였던 낙화놀이 축제, 그리고 세종 빛축제 등을 통해서 볼거리 즐길 거리를 늘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세계인이 찾는 정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025년도 예정인 국제금강정원 박람회 전국 개최를 위해서 세종 가든쇼를 개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획득하고요. 조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종시가 전 국민이 찾아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내 최고의 정원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번째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미래 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시민 요구에 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전기버스를 증차하는 등 친환경 교통 기반을 확대하고 세종 대전 간 N버스를 운행합니다. 또 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해서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착실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클 운행을 일생활권에서 필요한 다른 생활권으로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읍면지역의 두루타를 증차해서 시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콜 운영을 확대하고 작년에 4대를 기증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운행이 좀 더 활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만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2025년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관내 승하차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 자전거 또 개인형 교통수단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선 유도봉, 볼라드 등 도로 안전시설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주차장, 회전 교차로를 추가 설치해서 시민 불편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2027년 춘천권 하계대학 경기대회를 등의 여건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KTX 세종역 설치, 또 KTX 조치역역 정차 등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세종시 구간 6차선 확정은 이번 예산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세종 청주 고속도로 구축에도 착수가 될 것입니다. 상습 정체 교차로 개선, 외곽 순환도로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쾌적하고 안전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각지대, 재해취약지역, 지역축제 등을 상시 점검하고 사고 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민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읍면지역 CCTV를 신설하도록 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읍면지역 4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금남면의 119 지역대를 신축하는 등 도능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능 특수장비를 보강하면서 시민들께 119 출동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제공하는 등의 현장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양화 치수장 시설을 개선해서 도심의 1급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키면서 전국 상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무풍열차 보급률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께 맑은 하늘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입니다.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 추진, 일회용컵 보증금제들을 통해서 세종시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형 자원 순환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16개 단지 총 1787호를 공급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조치원과 등기면에
주택 공급 물량 11,899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행복 아파트 원주민 임대료 할증분은 계속적으로 감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2025년에는 반값 1인 가구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등 주거복지 대책을 정상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전담팀을 운영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의료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 보육시설 또 공동기관 아동터를 지속적으로 갖춤시키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아이 돌봄 시설과 서비스 시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찰서 또 전문기관과 협업해서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세롬동 종합복지센터에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실천하기 위해 하반기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어르신 디지털기기 사용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는 서비스원이 찾아다니는 모바일 간부제도 제 공약사항입니다만 도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 연말에는 남부권 장애인 복지관을 추가로 개소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황곡동에는 종합복지센터를 개소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저소득층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건 인프라를 확대해서 신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빈틈없는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국립중입자 가시계암 치료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에도 최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창의 인재를 키우는 한글사랑 교육 특구도시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4-1 생활권에 현재 예정 중인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와 세종 공동 캠퍼스 조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청년 지원 정책 적용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거임차보조금, 이자 지원 등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하고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구직, 창업활동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겠습니다. 이리하여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도시를 실천한다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4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저소득층 여민전 학습 특별포인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제도 사업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 정신을 잇는 한글문화 수도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한솔동의 한글사랑거리를 조성하고 한글날 기념 행사를 확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시키고 세종대왕 정신을 형상화한 4개 대문 중 1개소를 먼저 조성하는 등 한글문화 수도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역상생의 균형 발전 선도도시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상생협력으로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2024년 춘천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청주, 공주와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 충청권 상생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 읍면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조치원 일원의 문화활동과 청년 창업과 참여를 통해 문화와 창업을 융합한 세종 청년 로컬 컨텐츠 타운을 조성해서 원도심 관광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역 미래마을 조성을 통해 살고 싶은 정주 환경에 농촌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및 복지문화 서비스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농촌 생활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상생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1월중 신신장터 3호점을 새롬동에, 12월 중에는 소담동에 4호점을 개정해서 도농상생 선순환형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모처럼 개묘년 새해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도시 미래전략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개의 시정 공약, 또 미래전략수도 달성을 위한 20대 전략과제와 연계한 주요 사업들이 순항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도 더 철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과 39만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안 기자. 프레시안 김기철 기자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요. 특히 시장님께서는 이제 문화도시, 문화예술 쪽을 강화하시겠다고 신 초기부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세종에 대형 공연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대관했던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도 800석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대형 공연, 예를 들어서 뮤지컬 캐치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1200석 이상 규모의 백석이 나와야 스테이지 폭도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대형 공연장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세종시의 건축물을 보면 기재부 예산을 가지고 행복청에서 설계하는 이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국가 커뮤니케이션 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이런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읍면 지역의 건축물을 관리를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타시도 보면은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 읍면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도시정비과라든가 이런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어저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공동 캠퍼스에 관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개별 캠퍼스에 관한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는 시에서 답변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별 캠퍼스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관한 계획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네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어렵네요. 그래서 대형 공연장 부분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쉬움이 있죠. 우리가 조치원에 있는 세종문예회관이 약 800석, 그리고 예술의 전당이 약 1100석 정도 되죠. 사실 당초부터 이것은 더 큰 공연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색하게도 이 공연장 만드는 데 법적 기준이 있더라고요. 인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인구에 맞는 대형 공연장은 이 정도 규모다. 그나마 더 조금 늘린 겁니다. 저는 그 인구 규모보다도 더 적게 설계가 되었었어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게.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또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부족한 걸 보충하기 위해서 대형 공연장을 또 만든다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예술의 전당에 소극장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 대형 공연장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실내에서도 하는 것도 공연이지만 실외 공연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2027년도 유대회 이후에 우리가 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조치원에 또 종합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대형 야외 공연도 우리가 이제는 유치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도시정비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는 읍면 지역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형 미래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전담팀을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읍면 지역의 문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도시 지역에만 적용시키지 면 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적용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도 읍면 지역까지, 면 지역까지 적용을 시키고 확장시켜야 될 것이라는 저는 서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도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미리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체계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캠퍼스 문제는 개별 캠퍼스는 시에서 답변할 내용이라는 말은 제가 언뜻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든 행복청에서 추진하든 입지될 지역에 관한 문제지 개별 캠퍼스는 시에서만 하고 공동 캠퍼스는 행복청에서만 한다는 그거는 아마 잘못 전달된 내용 같고요. 어쨌든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됐든 개별 캠퍼스를 입지할 수 있다면 그건 이보다 더 좋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행복청이다 시다 소관 부분 없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 기자님. 네, 도세적 포커스 임장규 기자입니다. 비단과 금빛 프로젝트를 얘기하셨는데 지난 12월 11일 날 HID가 주관해가지고 금강 정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근데 실제로 물이 가운데까지 갔는데 수심이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았고 쓰레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요원들이랑 그 쓰레기 줄다리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심도 깊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관광 코스를 어떻게 개발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내년에 이제 장우증 기념관이 이제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장우증 기념관. 네. 예. 근데 이게 사실 미술관이 아니고 기념관인데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유물 140점 정도가 지금 이제 MOU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증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술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격을 갖춰야지 관람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장욱진 대표 작품이 아무래도 이 자화상인데 자화상에서 연동면 배경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라도 좀 확보하는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확보를 해야지 좀 이렇게 좀 관광으로서의 좀 격이 좀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돼서 어째 확보 계획이 있는지 또 이제 백제 문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솔통 백제 부분이랑 금강유역에 있는 그 도시 유역지가 있는데 백제와 관련된 관광 상품 개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비단강 프로젝트 중에 금강 부분의 수심이 얕고 또 사실 뭐 쓰레기 민원이 많이 버려져 있다고 순번에서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정보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엔 더욱 박차를 가해서 저는 단순한 논리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강에는 물이 흘러야 되고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없는 산이 산일 수가 없고 물 없는 강이 강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심이 얕기 때문에 금강 개발이나 수심이 얕기 때문에 금강 개발, 관광 개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을 금강답게 수심을 확보하는 문제 노력을 합니다만 두 가지가 있겠죠. 세정보도 막아야 될 것이고 또 하상을 준설하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세정보를 다시 가동시키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했습니다만 노력을 내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욱진 기념관 문제는 저도 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장욱진 기념관이 단순히 기념관으로서 끝냈다가는 기념관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외부 방문객들이 찾아올 것이냐라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립미술관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작년이었군요. 벌써 이건희 미술관을 이게 국립미술관인데 이건희 미술관을 세종시에 유치하도록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옳지 않았겠나 라는 제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결코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욱진 기념관은 기념관으로서 끝날 일이 아니고 그 부근 일들을 더욱더 개발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백제문화 또 관광상품 문제 말씀하시는데 뭐 백제문화라고 특별히 한솔동에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축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살려나가되 저는 이 관광상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년부터는 세종시를 상징시키고 세종시를 연상시키는 그 세종 굿즈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인형이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쟁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보편엽서 같은 거, 그림엽서 같은 거.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25년도나 27년도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런 세종 굿즈를 관광상품으로 대대적으로 개발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참여시키게 하고 그런 관광 쇼핑센터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ATN 이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ATN 뉴스의 이기조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세종시가 50년을 넘어 100년을 위해서 작은 터를 마련의 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과 더불어서 참모진의 역할을 가장 중시해 왔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내년에 저성장 또는 물가 등에 대해서 경제적 악화 속에서 참모진들의 꽤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모진께 함께 여쭤보는데요. 5쪽에 보면 보도를 여쭤보면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서 국제대학생 사이버원 대회 그다음에 사이버 훈련장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돼서 이 두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이 실제로 지자체와 기업 간의 기업발전 특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말씀하시는 거죠? 기회발전 특구 5페이지에 이 기회발전 특구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치단체의 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 내용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생적 경쟁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데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을 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천안 같은 데는 호두가 빵 특구, 거기에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세종시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발전의 특구가 뭘까라고 생각할 적에 지금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이버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 앞으로 이 국책연구기관, 정부기관,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그리고 인근의 계룡, 상군본부 입지에 있는 지역이라고 볼 때 전쟁을 꼭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아서는 바로 사이버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하다 싶은데 바로 그러한 사이버 보안 요원을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특구를 세종시에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때 우리 세종시의 발전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젊은 에너지 아니겠어요? 젊은 인력이라든가 또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분들도 결국은 세종시에 가장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사이버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미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중령센터 같은 데서 그런 사이버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이 사이버 보안 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런데 취업을 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 지금 정부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는 각 기관별로 사이버 보안 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대학생 사이버 대학 경연대회를 벌려서 거기서 입상한 사람들을 바로 추천을 해서 취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에. 그리고 사이버 보안을 요원을 양성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100만 명 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양성을 하고 또 그런 메카, 그런 산업체들을 집중시킨 것, 그것을 사이버 기회발전 특구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그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어른분께서 많은 응원과 또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한두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빔 홍 기자님 질문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film 홍근진입니다. 우선 지난 6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오시고 내년 또 1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 하고 주제 관련 없는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만들기에서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기자들한테 배포하신 신년 인터뷰 자료에도 조정리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법적 문제 검토가 끝났다. 내년에는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어제 사실은 오후 4시 반에 열릴 예정이던 시민과의 대화 간담회가 무산이 됐어요. 혹시 어떤 연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없는 거 하나는 지난 정기의회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료집을 구입하겠다라는 기조실 정책기획관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기획조정실장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를 찾아오셔서 이걸 꼭 살려줘야 된다. 1,000만 원을 다시 살린 예가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기관에서 매월 각 시도 지사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긍정, 부정 평가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6개월, 근데 이제 평가는 5개월치가 나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죠. 혹시 이 기관에서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자료집을 구입을 해라. 자료집이 뭔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이랍니다. 그 예산을 행복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기조실장이 찾아와서 다시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 예결위에서는 몰랐다 말이죠. 행복위에서는 몰랐답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종합타운 문제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전동면 일대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고 그 약속은 어기지 않고 진행을 시킬 겁니다. 위법이나 불법 사항이 있으면 그건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불법 사항이 없다. 그럼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 못하게 한다면 그 내용을 좀 더 살펴서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여러 장의 사항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한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요. 어제 사실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대 대책이라고 그랬나요? 저를 만나자고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시장실로 온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실 거 없다. 제가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슨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자 해가지고 제가 현장으로 가려고 했더니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제 아침인가 그저께 저녁인가는 몰라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서 왜 안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은 대화로 해결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할 사항을 우리 행정부가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져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그분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제가 필요한 대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노력할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무슨 두 번째 기조실장님이 대신 그건 전혀 제가 모르네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말씀이세요. 그 말씀하신 그 예산은 저희가 이번 23년도 예산에 다 반영된 예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매월 이제 그 주민 생활의 만족도하고 시정 만족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생활 만족도 같은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들을 반영을 해서 즉각적으로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껏 구입해왔고 앞으로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뉴시스 아까 손 들으셨나요? 네, 송 기자님. 그리고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차제 말씀을 드리죠. 저도 뭐 답보고를 받고 있고요.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눈 적은 있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주민들한테 미칠 때 어떤 그 메시지로 전달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 영남 지역은 영남 지역 지사나 시장이 나왔을 때 그 지역 시장 지사에 대한 지지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또 호남 지역이라면 호남 지역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말하자면 우리 야당 시도지사가 나왔으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영남에 만약에 호남 지도 출신 시도지사가 나왔다면 지지도가 그렇게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난 문제인 정치적인 성향 문제다. 그런 것들, 그런 면으로 볼 때 세종시는 지지도가 결코 높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는 아무래도 야권 성향이 대단히 많은 곳이고, 또 지금 시장은 그 지금 여권의 시장인데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지지도가 상위 그룹을 형성할 수는 없다. 그런 도시 지역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은 지지도가 몇 프로냐라는 것이 아니고 당선됐을 때의 지지도와 현재의 지지도와의 차이,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당선시 때 51.1%로 당선이 됐다면 현재의 지지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이 지민들이 평가하는 올바른 잣대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런 기준으로 봐서는 제가 중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권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전체 지지도고, 그런 그 당선됐을 때와의 지지도 비교해서는 중위권이고요. 그 통계를 보면 전혀 또 다른 통계가 잡혀요. 지지도는 높지만 바로 그 당선될 때의 지지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몇 위다, 몇 프로다 라는 걸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시겠지만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지적이 나왔던 건 사실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리고 차질 없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에서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참모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송 기자님. 네. 예,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 예산 관련해서 지역 내 국회의원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 많은 발언 중에 그 시는 예산 관련해서 별로 한 게 없다, 약간 이런 식의 워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죠? 시가 예산 관련에 대해서 한 게 없다니요? 예, 그런 워딩이 어떻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산 관련해서 뭐 행복청 국회의원 두 분, 시 어떻게 보면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공을 차지하려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어저께 또 의원이 한 국회의원께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시는 별로 한 게 없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제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논리입니다. 예전 같으면 정치적인 파워에 의해서 따는데 안 따는 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 세워달라는데 세워주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들의 논리와, 그리고 기재부에서 제시하는 논리와, 그리고 의회에서 노는 논리가 이겨내야 우리가 예산을 따는 거지. 그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통하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 함부로 예산을 따겠어요? 단돈 1억 2억이라도 그렇게 따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 논리 누가 제공합니까? 시에서 제공하지 누가 제공하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제도 제가 간부회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실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예산 담당관이 정말 애쓴 건 사실이에요. 거의 뭐 하루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애쓴 건 사실이지만, 그런 논리들, 각 사업에 대한 논리와 그런 타당성은 다 우리 공무원들이 밤잠하냐고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 노력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행복청이나 시다 뭐 노력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홍성국 의원이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예산 예결위에 포함되시면서 소소위에도 포함되면서 우리 시민, 우리 지역 세종시의 지역 예산을 위해서 저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애써주신 거 맞습니다. 홍성국 의원뿐만은 아니죠. 그 소소위에 소속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지역구 의원 챙기는 것이 바쁘긴 했겠지만 저 또한 일일이 다 만나고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또 우리 세종시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또 많이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한 노력들이 합해져서 어쨌든 예년보다 비교했을 때 최고의 우리 굿비전을 얻어냈다라는 결과를 이룬 것이지 어디는 노력하는데 저절로 올 리도 없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를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가 뺄셈 정치를 해서는 이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노력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 또 제3자 시민들의 노력 이런 노력들이 다 합해서 이루어진 덧셈 정치 내지는 덧셈 생활을 해야지 누구는 안 되니까 빼고 이렇게 자꾸만 빼는 모습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시가 노력하지 않고 예산이 따질 리는 없는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론인분께서 뽑으신 거니까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